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시가 폐광지역 대체 산업으로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빠르면 올해 생산 공장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청정 메탄올 제조 기업이 들어설 예정인 태백시 동점 산업단지입니다. 해당 기업은 지난달 법인 설립을 마치고 부지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빠르면 상반기에 총 사업비 700억 원이 투입돼 생산 공장이 우선 세워지면 2027년부터 연간 10,000톤의 청정 메탄올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까지 한 1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에요. 올해는 좀 10,000톤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2만 톤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청정 메탄올은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하거나 그린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드는데 주로 선박 등에 쓰이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태백시는 청정 메탄올 생산 기반을 구축해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2023년에 청정 메탄올 신산업 시범 도시로 선정됐고 지난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우리나라 대표 도시로 참석했습니다. 태백시의 청정 메탄올 생산 시설과 관련한 사업은 현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되면 앞으로 청정 메탄올 생산 물류 시설은 태백 장성과 철암 지역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철암광업소에 이제 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물류센터 앞에 뭐가 있냐면 철암역 산업철도가 있습니다. 그 산업철도를 활용해서 동해항으로 이동시킨 후에 동해항에서 이제 배로.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출자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일부 활용하게 돼 자금 조달은 보다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생산시설 구축과 투자, 물류 유통 등을 맡을 10여 개 업체와 업무 협약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청정 메탄올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물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메탄올을 운송하는 그 철도 차량이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동해항이랑 동해역이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정 메탄올은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느는 추세여서 태백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내년 3월 통합 강원대학교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릉의 시민단체들이 지역 이익에 반하는 결정인데다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된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강릉원주대는 강원대학교와의 통합에 합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부의 통합심사위원회에서 2월 20일까지 이 부분에 타결된 안과 캠퍼스별 특성화 안을 제출해라라고 돼 있는 상태고 그때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통합심사가 어렵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내 구성원들과 시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동문회장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단 듣게 되실 거고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금요일 정도에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강릉 원주대학교 총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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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통합안 제출 기한에 맞춰 중요한 안을 졸속으로 마련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글로컬 30 재정을 무기로 지방 국립대학들의 기본 설립 목표를 훼손하고 있으며 학력 인구 감소를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지방의 국립대학을 통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또 4개의 캠퍼스 특성화 방안, 캠퍼스별 유사학과 운영 방안, 직원과 학생 수 감소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강릉원주대 총장과의 간담회에는 참석해 이번 통합안이 탄생한 배경과 구체적인 계획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일방적인 대학 통합 추진을 막겠다며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한때 너무 많이 잡혀 처리가 곤란하던 강원도 대표 겨울 어종 도루묵의 어획량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려 95%가량이나 줄어든 건데요. 정부가 자원 회복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담긴 수조에 투명한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 인공 부화장에서 태어난 도루묵 치어입니다. 이곳 국립수산과학원과 강원도가 바다에 방류할 이런 치어를 생산하는 이유는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6,800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350여 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루묵이 줄어든 원인은 산란기 과도한 조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바다 온도가 올라 알을 낳는 환경도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획량이 10년 전에 20분의 1, 그러니까 95%가량 줄어든 동안 산란에 적합한 바다 면적이 40%가량 감소한 겁니다. 과거 어획량이 많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도루묵 산란 시기인 12월 평균 수온이 최근에 1도 이상 높아지면서 산란에 적합한 수온이 형성된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강원도는 올해 도루묵 치어 10만여 마리를 방류해 자원량 감소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도루묵을 조업할 때 그물에 걸려 버리는 알을 수거하는 사업도 확대합니다. 현재 강원도 어촌항구 58곳 중 3곳에 마련한 도루묵 알 수거 부화장을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도루묵이 해조류 대신 자망에 알을 부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알을 수거해서 부화시키면 자원량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원은 또 도루묵의 방류량을 늘리기 위해 인공 부화율을 높일 최적의 온도를 찾는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20년 넘게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족적 감정 결과와 통신 내역 등이 주요한 증거로 인정되면서 사건 당시 계곡에 있었다던 알리바이도 깨지게 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영월의 한 농민회 사무실에서 40대 남성이 10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살인 사건의 범인이 21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60대 남성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무죄 주장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이 검찰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지. 장기 미제였던 사건의 재판이 다시 시작된 계기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주된 근거도 현장에 남겨진 족적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과수는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남성의 샌들과 현장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았고, 검찰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도 족적을 유죄 인정의 주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샌들의 마모, 손상 정도까지 고려해 국과수 감정이 이뤄진 만큼 같은 모델의 다른 샌들과 혼동될 여지가 매우 낮고 누군가 샌들을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이렇다 할 근거가 없다며 남성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남성이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인 계곡 알리바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 도구인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 일시 조작이 가능하고 범행 전후로 남성이 계곡을 벗어났음을 증명하는 기지국 통신 내역 등을 볼 때 알리바이를 온전히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남성이 인근 상점에서 술을 사오겠다며 계곡을 벗어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남성과 교제 중이던 여성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실을 알게 돼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여성에 대한 강한 집착 이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수집하고 행적을 염탐한 내역, 이별 통보 후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거짓말한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제가 봐도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눈을 편히 좀 감으셨으면. 한편 남성 측은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통과한 가운데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삼척시를 예상부지로 거론하자 삼척시가 이를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삼척시는 2019년 6월 원전 예정구역에서 풀린 대진 지역에 대규모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고 지난해 5월 강원도로부터 지역 개발구역 지정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484억 원을 들여 올해 실시계획 인가와 실시 설계를 마치고 사업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달 민간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약 5천억 원이 투자돼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사 연수의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놓고 강원도 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오늘 강원도 교육청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강의와 이달 중등 신규교사 연수에 노조 추천 강사가 연이어 강의 불가 방침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개입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교조가 연수원 관계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일부 통화 내용과 의미를 왜곡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교육청 교원연수원도 지난 10월 교육감과 전교조 간 충돌 사태 시 해당 강사가 현장에 있어 강의에서 배제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3월 5일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51명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39곳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단독 후보 등록으로 투표 없이 당선인을 배출하게 된 새마을금고는 도내 51곳 가운데 76.5%인 39곳이며 12곳은 2명 이상 출마해 금고별 정관에 따라 직선제나 대의원 투표제로 선거가 실시됩니다. 투표가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는 강릉, 동해, 춘천, 원주가 각 2곳씩이고 속초, 홍천, 횡성, 화천은 1곳입니다. 한편 강릉시 수협 조합장 재선거의 경우 4명이 출마해 3월 5일 실시되며 주문진과 강릉시 성남동 2곳에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강릉시가 올해 지역 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예산 287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릉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7.5%, 약 62억 원 늘려 생활체육 강화, 스포츠 인프라 확충, 스포츠 마케팅 등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올해 시민생활 체육 프로그램으로 요트와 서핑 종목 강습과 체험활동 신설, 동계 종목 체험 등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 도심권 어린이 물놀이장과 경포 저류지 파크 골프장을 여름철 안에 조성하고 노암동에는 강릉 남부권 수영장을 오는 7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세계 권역별 지역 균형 미래발전 계획을 추진합니다. 태백시의 미래발전 계획을 보면 장성 권역은 청정 메탄올 생산을 포함한 미래자원 클러스터 조성과 다목적 에어돔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나섭니다. 철원 권역에는 5천억 원 규모의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포함해 고터실 핵심 광물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또 시내 권역은 힐링시티타워 조성과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매봉산 산악관광 사업, 교정시설 신축 등을 진행합니다. 속초시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빠른 예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속초시의 1분기 신속 집행 목표액은 상반기 대상액 2,157억 원 가운데 35% 수준인 755억 원으로 특히 660억 원에 달하는 11개의 대규모 투자 사업은 공정관리 등 중간 정산을 통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신속 집행에서 1분기 도내 1위, 상반기 종합 도내 2위를 달성하는 등 빠른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을 민간병의원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지난해까지 지역 내 보건진료소 내에서 원격 협진을 진행한 고성군은 올해부터 민간병의원 한 곳으로도 원격 협진을 확대합니다.
환자는 협진의사 진료에 이어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의 약 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은 환자가 화상을 통해 진료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가 대상입니다. 양양군과 양양군의회가 불편 민원이 제기된 동해 북부선 철도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양양군과 양양군의회는 최근 철도 터널 공사에서 발생한 원석을 지역 내 석산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교량 붕괴 위험과 상수도 오폐수 관로 손상, 도로 파손, 가옥 진동 피해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88대의 덤프트럭이 운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운석 운반이 예정돼 양양군과 군의회가 피해 방지 대책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